화장품을 왜 사용하시나요? 왜? 이뻐지려고 화장품 사용하시고 또 피부도 보호해 주려고 사용하시고 또 안 하면 허전하니까. 그러면 화장은 왜 하시나요? 예뻐지려고. 화장에 대한 거는 되게 명확하게 알고 계셔요. 왜냐면 내가 화장을 하면은 나의 단점이 커버가 되고 장점을 부각시킨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색칠을 하는 거니까. 근데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많이 색조 화장을 고를 때보다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루비셀을 요번에 처음 만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루비셀을 만나기 전에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초 화장품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지? 라고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쵸? 그냥 뭐 특히 남성분들 더 그럴걸요? 세안하고 샴푸로 얼굴까지 다 씻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샴푸로 전신을 다 샤워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냥 남성분들 쾌남이죠? 탁 스킨 하나면 끝. 그죠? 그나마 지금 많이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이제 색조 화장까지, 이제 기초적인 색조 화장까지 하는 단계까지 오기는 했는데 여성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뭐 이거 하면은 예뻐져요 하니까는 뭐 콜드 크림도 바르고 영양 크림도 바르기는 했었지만은 결국은 비싼 화장품보다는 그냥 내 피부만 안 당기면 됐었죠. 안 당기면 됐었던 거고, 선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매일매일 바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화장품 회사와 그 다음에 화장품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그나마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도 있지만 뭐예요? 기초 화장품에 주력이 되어 있고,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뭐예요? 내 피부를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서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돌리고자 하는 게 바로 저희 루비셀, 인텐시브 포유 제품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죠. 즉, 내가 지금의 나를 한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나이 또래보다 내가 더 늙어 보인다라는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방치했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너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즉 내 피부를 원래대로 건강하게 되돌리고자 하는 게 바로 피부의 근본부터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게 저희 바로 루비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 방향 중에 우리가 선택한 게 바로 줄기세포 배양액입니다. 줄기세포 배양액은 이제는 너무 흔히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성분이죠. 우리 줄기세포가 왜 좋다라고 알고 계셔요? 피부를 재생시켜주니까. 맞아요. 피부 재생시켜주니까. 그래서 젊어지니까. 맞아. 하고 나면 젊어지니까. 지금 저희 루비셀 앰플 뿌리시면은 즉각적으로 피부가 약간 통통해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이거 리프팅이 됐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리프팅이니까 당겨주는 게 리프팅인 거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어떻게 해요? 꺼질 때다가 통통해지는 그런 느낌을 들 수가 있죠. 바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1차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서 쪼글쪼글해진 대추 껍데기 같다라면은 지금 어떻게 해요? 루비셀 앰플을 뿌리게 되면은 쪼글쪼글해진 대추 껍데기가 어떻게 해요? 원래 생대추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줄기세포 배양액이 해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자, 줄기세포 배양액 하면은 줄기세포를 먼저 알고 가야지만 배양액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몸속에, 그러니까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몸 밖으로 나오면은 그 개체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줄기세포가 알아서 계속 세포를 재생시켜 주어야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라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형태가 변하는 때가 있죠.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형태가 변하게 되죠. 그죠? 화상을 입게 되면은 피부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나의 그 행동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이 불가능. 즉 줄기세포가 더 이상 그 부분을 재생해주지 못하니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줄기세포가
해주는 역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상처가 났었을 때죠. 여기 상처 한번 안 나보신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손을 베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래치가 피부에 살짝 난다거나 크게는 뭐 저기 내가 뭐 팔이 부러지거나 그렇게 그랬었을 때 팔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괜찮아지죠. 네. 그다음에 피부가 내가 여기 상처가 언제 났었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메꿔지죠. 바로 줄기세포가 자기가 해줘야 되는 그 장소에서 계속 세포를 재생을 시켜주니까 언제 여기 상처가 있었어? 내가 언제 다쳤었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다시 복원을 시켜주는 게 줄기세포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런 줄기세포는요,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을 시켜주냐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성장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뒤에 보시면은 뭐 GF라는 공통적인 이름이 영어 명문이 들어있죠. 바로 글로팍토라고 해서 성장인자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피부는요, 진짜 우리 피부는 표피가 있죠. 그 다음에 진피가 있죠. 그 진피를 받치고 있는 게 피하 지방인데, 자, 여러분들 피부 너 좋아 보인다라는 거는 표피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진피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쵸? 피부가 너 되게 미끄럽네 하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네 하는데, 표피는요 두께가요 A4 용지보다 훨씬 얇아요. A4 용지보다 훨씬 얇아요. 우리 A4 용지 지금 보세요. 종이 엄청 얇죠? 그거보다 훨씬 얇아요. 근데 그 표피를 좋게 보이려고 하면요, 이 진피가 튼튼해야 돼요. 즉 진피의 튼튼함이 밖으로 투과가 되는 게 표피인 거예요. 밖으로 투과시켜주는 건데, 근데 진피는 2개층밖에는 없어요. 두껍게 2개층. 우리가 전체적인 피부층을 삼겹살로 표현을 한다면요, 그죠? 표피는 한 층, 그 다음에 진피 한 층, 피하 지방 한 층에서 삼겹살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삼겹살 중에 제일 윗부분이 표피, 그 다음에 가장 삼겹살 중에서도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살코기가 많잖아요. 거기가 진피. 그 밑에 또 뭐예요? 또 지방으로 밑에 깔려있잖아요. 삼겹살 보면 그게 피하 지방.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오겹살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좋아하는 건 오겹살. 자, 그러면은 이 튼튼한 그 살코기 부분이 튼튼해야지만 그 윗부분에 있는 지방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가 먹었을 때 쫀쫀쫀쫀한 것처럼 진피가 튼튼해야지만 표피에서 투과되는 내 피부가 어떻게 좋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화장품이 어디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피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화장품이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진피는 2개층밖에 안 되는데 표피는 무려 5개층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각질들만 15개에서 20개층이나 되거든요. 이 표피만 잘 뚫고 들어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부가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연구를 하는 게 뭐냐면, 자, 표피에 잘 흡수가 되어서 진피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화장품들의 입자를요 작게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왜? 잘 들어가야 되니까. 내 피부에 있는 각질층 사이사이, 켜켜이 있는 그 각질층 사이사이보다 더 입자가 잘 들어가면은, 입자가 더 작으면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표피에서 얘네들이 잘 활성이 되면은, 잘 활용이 되면은 어떻게? 진피까지 들어가서 진피의 활성을 잘 시키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 피부를 좋게 젊게 보일 수 있는 진피층이 어떻게 돼요? 튼튼하고 단단해지니까 내 표피에서 보였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이거 피부과학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원리가 모든 데 다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들이 뭐라고요? 바로 줄기세포에 들어있는 이 성장인자인데, 이 줄기세포는요 화장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왜 줄기세포 들어갔다며? 그죠? 저희는 줄기세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줄기세포를 이제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줄기세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줄기세포가 이 먹이를 먹으면서 얘네들이 분비해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줄기세포 배양액이고, 그 배양액 속에는 줄기세포에 있는 성장인자가 그대로 녹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녹아져 나온 줄기세포 배양액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화장품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것을 어디에요? 얼굴에 씻는 비누부터 몸에 바르는 크림에까지 머리를 감는 샴푸 그 다음에 머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트리트먼트에까지 전 제품에 다 무엇을? 줄기세포 배양액을 넣었다는 겁니다. 흥분돼. 미치겠죠? 바르는 일만 남았어요. 그죠? 바르는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특허 성분이 들어있네 라고 보는데 저희가 이 줄기세포 배양액은요 입자가 원래가 작아요. 원래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쪼개지 않아도 원래 입자가 작은 게 바로 줄기세포 배양액인데 입자가 작다라는 거는 흡수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으면 무조건 단점도 항상 가지고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입자가 작아서 흡수가 잘 되는데 문제는 공기 중이나 내 피부에 닿았을 때 빠르게 산화가 돼서 자기 기능을 잃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큰일 났네. 여태까지 아침 저녁으로 3mm씩 뿌렸는데 나는 그럼 내 얼굴에 닿자마자 다 산화가 되었나? 자, 왜 산화가 되냐면은 그 입자가 작았던 물질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우리 사과 같은 거 보면은 잘라서 공기 중에 놔두게 되면은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갈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입자가 작아서 공기와 빛을 만나게 되면은 입자가 빠르게 뭐요? 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내 피부에 닿았을 때 왜 또 자기 기능을 잃게 되냐면요. 우리 피부는요. 흡수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배척을 하는 배출 기관이에요. 땀이 물을 발랐을 때 물이 흡수되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마르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내가 오일을 발랐을 때 오일이 흡수되는 거야? 아니죠. 계속 너무 많이 바르면 본들본들 계속 겉돌기만 시작하죠. 우리 피부는요. 흡수를 할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왜냐면은 피부라는 거는 내 인체 안에 있는 인체 몸속에 있는 좋은 유효한 기관들을 공격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자, 내 피부가 이 모든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며칠 안에 사장님들과 저는 죽을 거예요. 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자, 그러지 말라고 피부가 표면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요. 우리가 락스가 소독하는 걸로 써요. 식초 소독하는 걸로 쓰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우리 약간의 산성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0부터 14까지가 그 알칼리와 산성을 나타내는 건데 중성이 7이거든요. 중성이 7인데 우리 피부의 그 pH가 4.5에서 5.5로 약간의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이렇게 추운 날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은데 막 돌아다니고 하셔도요. 피부가 알아서 여기서 좀 살균시켜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내 피부에 입자가 작은 게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흡수되는 게 아니라 산화가 먼저 되는데 저희 그러면은 효능 효과가 없는 걸 발랐는데 피부가 개선될 리가 없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을 여기 오늘 모시고 오신 스폰서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제 저희 걸 뿌려보셨던 분들이 무조건 보여주는 거. 이거 예전에 나야. 라고 휴대폰 하나씩 다들 열어주셨죠? 그런 분들 보면 뭐예요?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 개선이 되어 있죠? 얼굴이.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서 효능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감사해요. 자, 어떻게 했냐? 이 입자가 산화되지 않게 만들면 되겠죠? 네. 겉에를요,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와 비슷한 성분으로 쌓았어요. 즉 햇볕이 닿았을 때, 그 다음에 공기와 접촉이 되었을 때 안쪽에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어떻게 해요? 산화되지 말라고 우리 피부에 있는 피지 성분과 비슷한 성분을 겉을 쌓았어요.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처음에는 그 인지질 성분이 서서히 녹으면 뭐가 돼요? 안에서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이 어떻게 해요? 피부 속으로 안전하게 투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올해 8월까지였어요. 자, 그러면서 9월에 어떻게 한 번 더 입자를 바꿨냐면요. 고분자 유화좀이라는 공에다가 인지질로 쌓아놓은 줄기세포 배양액을 콩 하고 박아놨어요. 와우. 콩. 왜냐면 줄기세포 배양액만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모시고 온 스폰서분들이 변해 있어요.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었냐면요, 연꽃잎 추출물, 그 다음에 키란타야 추출물, 자주천연고 추출물, 그 다음에 사와라 부활초 추출물을 넣어서요, 조금 더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조금 더 탱글탱글해지고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성분들로 요 고부자 유면에다가 콕콕콕 더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입자가 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작아졌어요. 처음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입자가 더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처음 오신 분들. 네? 커졌을 것 같죠?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입자를 더 작게 쪼개놓았어요. 이 고분자 유화좀이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래서 뭉쳐놨으니까 당연히 덩어리가 더 커지는 게 우리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더 작게 쪼개가지고 뭉쳐놨기 때문에요, 기존보다 흡수율이 무려 19.87%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앰플을 뿌리고 그 다음에 9월 이후에 출시되어 있는 앰플을 뿌렸을 때요, 양쪽에 반반 발라보시면요, 지금 앰플이 훨씬 더 흡수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질문이 이거 너무 예전 거보다 조금 건조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 거보다 건조해진 게 아니라 예전 거보다 흡수가 더 잘 되다 보니까 피부에 남아있는 느낌이 좀 덜해서 그렇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앰플 사용하실 때 어떤 이야기 많이 하시냐면, 처음 사용하신 분들이 무슨 말씀 많이 하시냐면은 이거 너무 번들거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화장품은요, 무조건 우리 피부에 흡수가 잘 되는 게 좋은 화장품일까요? 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흡수가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야지 또 좋은 화장품일까요? 촉촉해야 돼요. 맞아. 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끈적이지 않으면 더 좋기는 해요. 자, 저희 화장품 처음 발랐을 때 예전에 내가 바르던 화장품에 비해서 너무 겉이 번들번들거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흡수되고 표면에 이제 약간 남아있는 걸 덜 쓰시던 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흡수가 빨리 되니까는 시원하고 투명하고 좋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는 걸 아마 매번 반복해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저희는요, 화장품을요, 피부 깊숙이 흡수하기도 했지만요, 깊숙이 흡수되어 있는 유효 성분이요, 피부 밖으로 날아가지 말라고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성분도 같이 넣어놨어요. 요즘에 피부 장벽 이야기 많이 하죠.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죠. 제가 피부 장벽 얘기는 작년, 재작년에 슬금슬금 나오면서 이제는 피부 장벽에 대해서 최고치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앰플 나온 지 몇 년 됐나요? 그죠? 7년 전에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저희 7년 전부터 피부 장벽까지 생각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냈고, 요번에는 원래 있었던 줄기세포 배양액에 4가지 컨셉 성분 더 넣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촉촉하고 밝고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사용 방법을 바꿔버렸죠. 사용 방법을. 자, 처음에는 우리가 기계로 제품을 바른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제품은 뭘로 바른다? 내 손에 걸어서 톡톡톡 바른다였는데, 손으로 발라도 돼요. 저희 앰플 손으로 바르면 큰일 나는 앰플 아니에요. 네, 손으로 발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표면 효과가 잘 나타나요. 근데 저희 거 에어브러쉬 시스템이라는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시면요,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촉촉하고 그 다음에 밝아지는 효과가 어떻게 해요? 1.5배에서 2.5배까지 더 높아진다는 걸 저희 피부 임상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피부 미용 학회지에 올라가 있는 논문들입니다. 자, 그 결과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손으로 발랐을 때도 효과가 있는데, 에어브러쉬 시스템을 이용해서 피부에 도포를 했더니만 피부의 홍조라든지 민감성, 그 다음에 다크서클이라든지 주름의 크기와 깊이와 감소가 어떻게 해요? 작게는 1.5배, 크게는 2.5배에서 3배까지 높아졌다는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 딱 보시면은 그럼 나 에어브러쉬 시스템 꼭 사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앰플 먼저 그냥 시작하셔도 좋은데, 분명히 앰플 사용하시다 보면은 욕심 생깁니다. 이거 에어브러쉬 시스템으로 뿌리면 지금 내가 안 그래도 앰플만 발라도 좋아졌는데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항상 욕심이 생기죠.
지금보다 어차피 먹을 거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제품 바를 거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거 도움 받으면 좋겠죠. 에어브러시 시스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넣고 그냥 뿌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 에어브러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기 특허도 받아놓은 성분입니다. 안에 그 자화 기능이 있어서 서로 잘 섞이게 돼서 피부에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진 거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저희 곧 휴대용 용기가 나옵니다. 가벼워요. 휴대용 용기가 들고 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대다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타사 제품들이 전부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팔뚝을 가느다란 팔뚝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어요. 무거워서 내 팔뚝을 굵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가벼워요. 이제 곧 출시돼서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색깔도 예뻐요. 핑크예요. 핑크. 2020년 그 컬러 트렌드 뭔지 아세요? 맞아요. 핑크예요. 근데 핑크인데 이게 진한 핑크가 아니라요. 그 핑크라는 색을 물에다가 세 방울 떨어뜨려 놓은 듯한 색이 2020년 트렌드예요. 그 색으로 나와요. 기대되죠? 또 설레이네요. 이 얘기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안 사용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이 무조건 하나 뿌려봐라고 한 병은 다들 줘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 이거 나 지금 한 번도 안 써보고 여기 앉아있다. 없으시죠?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앰플 썼을 때 뭐가 좋으셨어요? 어디죠? 아, 그래. 처음 오늘 안 오셨잖아. 뭐가 좋으셨어요? 촉촉한 맛이. 촉촉한 맛이 있으셨어요? 그 정도는 안 촉촉하셨어요? 아니 써봤지만 네. 더 업그레이드 더 좋은 거. 또 뭐가 좋으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네. 맞아. 부드럽고 색이 좀 밝아지죠.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 앰플이 첫 번째 피부 건조를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줬다는 거예요. 피부 건조만 잡아도요, 내가 안 늙을 수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성분 넣어놔도요,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 마른 화분에 영양제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충전시켜놓고 손실이 되지 않게 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유효한 성분들이 내 피부 속으로 잘 헤엄치고 들어가서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좋아졌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톡스와 같은 유사 성분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뿌렸을 때 피부가 도톰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라인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세트레스와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표면을 읍조여놔요. 즉 우리 스킨 보톡스 맞는 것처럼 보톡스는 근육에다 놓는 거고 스킨 보톡스는 그 피부 표면 있죠. 표피를 살짝 들떠가면서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처음에 이게 통통해 보이고 약간은 동안처럼 약간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인데, 자, 그런 성분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유사 성분을 넣었어요. 보톡스 성분이 아니라 보톡스와 유사한 펩타이드, 유사한입니다. 넣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진피가 튼튼해져야지만 표피에서 좋은 피부를 추가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거기에 걸맞는 성분이 바로 트리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진피 속에서 계속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열심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요. 야, 지금 내가 여기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 조금 더 움직여봐. 그래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좀 열심히 만들어봐. 수분은 내가 알아서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먹어주기도 할 테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앰플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앰플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마 앰플은 같이 오신 파트너 분들을 모시고 오신 스폰서 분들이 훨씬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빠르게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마스크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신 그림 아니세요? 네. 그죠? 이 세상에 참 마스크가 많아요. 조사해보니까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머드 마스크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채시라? 맞아요, 채시라.
저 옛날 사람인 거 지금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저 옛날 사람이에요. 자, 최시라가 우리 코리아나라는 데에서 머드팩을 완전히 붙였었죠. 그래서 아마 집집마다 머드팩 없는 사람 없었을걸요. 그때만 해도 저희 엄마도 그걸 이제 구매하셔서 썼었으니까. 자, 그럼 머드팩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머드팩 하면은 뭐예요? 검은색으로만 생각을 하시죠. 화이트색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화이트색을 띈 머드를 가지고 또 피지 관리를 해주는 팩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드팩 지금 내가 어떤 피부? 피지를 관리를 해준다라고 얘기했죠.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피부에 그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는 지성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요,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흡착을 해서 바닥에 올라온 피지를 흡착을 해서 씻어내주기 때문에 뭐예요? 피부를 맑고 청량하게 사용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피부들은 사용하면 안 될까요? 건조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을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머드팩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얻어지냐면 대부분 바다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미네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에 좀 좋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겔팩. 겔로 되어 있는 팩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겔팩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딱 하면은 뭔가 찰랑찰랑 거리는 거 있죠. 그 젤리 녹여놓은 거 같이 찰랑찰랑, 그게 바로 겔팩인데 거기에 에센스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얼굴 바르면 뭐가 좋대요. 말 그대로 그 에센스를 어떻게 해요? 겔 제형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올려 놓았을 때 그 겔 제형이 피부의 온도에 의해서 녹기 시작하면서 내 피부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고 설명해 주셔야 되세요. 이제 알고. 자, 우리도 왜 팩이 있으니까 지금 이 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이나 진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겔팩이고, 여름철에 이 겔팩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왜? 여름철에 자꾸 후끈후끈하니까 얼굴에 수분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진정해줘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팩들이, 용도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겔 제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파우더. 이건 에스테틱 가서 많이 사용해 보시고, 요즘에는 가정용으로도 꽤 나오긴 하죠. 뭐 모델링, 그죠? 가루에서 물에 믹스해서 쓰고, 그다음에 석고 같은 경우도 많이 믹스해서 사용하게 되죠. 자, 이 파우더 팩 같은 경우에는 안에 어떠한 에센스 성분이 그러니까 에센스를 같이 믹스하냐에 따라서 기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수분 성분을 넣으면 보습에 효과적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정 성분을 넣으면 진정에 효과적인 거예요. 즉 뭐냐면 베이스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이스를 깔아야지만 이 팩이 어떻게 해요? 공기를 차단해서 그 밑에 깔린 베이스를 어떻게 해요? 자꾸 피부 속으로 침투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보태. 이거는 설화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설화수에서 무슨 그 팩에서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크림처럼 발라 놓으면 조금 더 꾸덕꾸덕하게 말라서 떼어내는 팩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맞아요. 옥용팩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어요.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코팩. 발라놓고 좀 있다가 꾸덕꾸덕해서 말라서 떨어뜨려 나가죠. 자, 이 팩 같은 경우는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모공에 있는 그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빠르게 떼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얼굴 전체에 바르는 팩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올라와 있는 각질까지도 같이 떼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단점이 뭐냐면 지금 떼어낸다라고 얘기했죠.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코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좋다 안 좋다를 확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서 빼죠. 말랐다가 빼죠. 그렇게 되면은 피지가 나오죠. 근데 피지가 나올 때 전체적으로 쏙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절반이 다 잘려서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요, 항상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반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반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기존에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모공이 더 어떻게? 뚱뚱해지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굳이 그렇게 하지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저희 밀크필 있죠. 밀크필로 사용해 주시고 바로 무엇을 앰플이라든지 미스트를 뿌려주시면은 이 모공에서 빠져나간 거를 몰라요. 우리가 속이게 되는 거예요. 피지를 빼내놨는데 거기에다가 앰플을 넣거나 아니면 미스트를 뿌려서 수분이나 아니면 영양 성분을 채워넣게 되면은 그것을 피지라고 얘네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과다하게 자녀들이 일을 해서 분비를 시켜내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피부 퍼펙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성 피부라든지 아니면 각질이 과하거나 아니면 두꺼운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피로우 팩을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스크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죠? 지금 우리 그냥 마스크 했으니까 이런 거구나 얘기했는데 제가 그동안 말로만 했던 거 혹시 저희 유튜브 들어가시나요? 앞으로전 에듀케이션? 네. 이거 제가 지난달에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달에 했던 내용인데 말로만 했던 걸 제가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스크는요 지금까지 총 6세대로 변천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부직포 제형 1일 1팩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왜? 단가가 싸니까. 자, 지금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우리가 1+1 한 장에 1,000원짜리 한 장에 500원짜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남으니까 팔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시트지가 에센스도 마찬가지지만 시트지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직포 시트지를 사용하게 돼서 저렴하게 내가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점이 뭐냐면요. 에센스를 잡아줘야지만 피부에 에센스를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센스를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얇으니까. 그리고 부직포가 뭐도 많아요. 구멍이 많죠. 그러니까 에센스가 보여있지 못해. 사이사이에, 조직 사이사이에. 그래서 내가 앉아있으면은 에센스가 이마에서부터 턱 쪽으로 흐르게 되고 옆으로 누워있으면은 옆쪽에 흐르게 되니까 골고루 에센스 도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유용한 성분을 넣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흔히들 마스크 뭐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보약한제 먹는 게 바로 마스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보약한제가 안 먹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도 뭐예요? 에센스를 피부 위에서 고여놓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녹용으로 보약한제를 지어놔도 흡수가 안 되는 몸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 번 붙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 번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부직포보다 조금 더 피부에 오래 머물러 놓으면 되겠네 해서 면재질로 한번 바꿔봅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 에센스를 버리는 거 없이 우리가 피부에 다 넣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한번 부직포보다 도톰한 면을 사용해 볼까 해서 면을 사용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부직포보다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은 있긴 있어요. 부직포보다 피부에 자극도 좀 덜하고 부직포는 꺼끌꺼끌한데 면은 안 꺼끌꺼끌하니까 자극도 좀 적고 흡수성도 좋아지고 밀착력도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부직포에 대한 단점을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극은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한 번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피부에 에센스를 그냥 그대로 멈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의 공기를 차단을 시켜서 에센스가 피부 속으로 계속 투과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겔 제형의 마스크. 가장 우리가 겔 제형의 마스크로 처음 접해본 게 바로 하얀미팩. 기억들 하시나요? 네.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하얀미팩 보면은 앞뒤 필름 떼어내면 에센스가 없어요. 전 이거 가지고 처음에 하얀미팩 홈쇼핑에서 썼었을 때 피부에 뭐가 좋아지는 거지? 라고 왜 에센스가 아무것도 없지? 지금처럼 몰랐을 때에는 해서 붙이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유효 성분이 내 피부에 녹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겔을 정말 되게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유효 성분이 피부에 잘 녹아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얀미팩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은 피부에 맞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피부가 건조하셨던 분들은 피부 건조가 개선이 안 되는 게 하얀미팩이었어요. 진짜요? 하시는 분들 내가 또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겔을 쓰느냐에 따라서 피부의 퀄리티가 되게 많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이 겔 제형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밀착력도 좋아지고 유효 성분이 겔 타입도 들어가는 건데 뭐가? 가교질. 합성해야지만 되는 재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부에 자꾸 여드름이 올라오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막혀져 있던 부분에 유효 성분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유효 성분이 제대로 녹지 않고 오히려 그냥 피부를 질식시키는 상황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굳이 단점을 찾자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바이오셀룰로스입니다. 자, 부직포 면 같은 경우는 종이 재질이고요. 부직포 면 같은 건 종이 재질이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겔 같은 경우는 천연 물질이에요. 천연 물질, 뭐 히알루론산 이런 천연 물질을 붙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셀룰로스는 뭐냐면 미생물을 발효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시트지가 더 좋아지면 되겠네. 미생물을 발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코코넛을요. 코코넛을 발효시켰어요. 코코넛을 발효시켜서 그 시트지를 만든 거예요. 자, 시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시트지를 코코넛을 발효를 시켜서 시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트지에 에센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단점들이 다 개선됩니다. 밀착력 좋아지고, 에센스의 흡수력도 좋아지고, 또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거 다시 팩 위에다가 바르면 팩이 다시 흡수해서 내 피부에 전달도 해줘요. 자, 근데 여기 지금 5세대와 6세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5세대는요 촉촉하게 젖은 시트지가 수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촉촉하게 젖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가 잘생긴다라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과 안방의 차이는 축축하냐 축축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잘 생기고 여기는 안방은 곰팡이가 잘 안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무엇을 넣었겠어요? 생기지 말라고. 그렇죠. 방부제를 넣다 보니까 피부 좋아지라고 했던 게 뭐예요? 방부제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부제 안 넣게 안 촉촉하게 된 거 수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는요 동결 건조된 게 와요. 동결 건조된 게 와요. 자, 그래서 동결 건조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 과정이 더 까다로워져요. 발효시켜야 되니까 충분히 발효시켜서 시트지 만들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축축한 상태로 수입이 되면은 나쁜 성분 넣어야 되니까 나쁜 성분 안 넣으려고 또 건조시켜야 되죠. 사람 손이 여러 번 가요 이거.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다음에 제작 기간도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되는 게 5세대 셀룰로스 마스크까지 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은요 이렇게 또 세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고무나 석고, 호일 마스크 보셨죠? 고무 마스크는 모델링 마스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석고 마스크는 아시죠? 얼굴에 올려놨을 때 후끈후끈 열이 올라오는 거. 호일 마스크는 아마 에스테로드 하면 생각나실 거예요. 금빛, 은빛, 요즘에는 뭐 자두색 이렇게 해서 뭔가 호일을 얼굴에 씌워놓는 듯한 마스크. 자, 공기를 차단을 잘 시켜서요 밑에 있는 얼굴에 베이스로 깔아놓은 에센스의 유효 성분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런데 공기 차단이 된다는 건 뭐예요? 피부에 있는 땀 배출이 밖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땀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트 소재, 즉 면인데 면보다 더 도톰한 소재들 있죠. 면보다 더 도톰한 소재들, 그런 소재들과 그 다음에 직조가 조금 더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피부에 리프팅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리프팅용으로 나오는 소재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밴딩 이렇게 그런 것들은 조직이 넓게 조직되고 그다음에 탄성이 있는 조직들로 소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귀에다 걸었을 때 여기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니트 소재들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마스크 안에. 안 보셨구나. 표정이 저 그런 거 처음 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표정들인데 안에 칩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침 하면은 여기 나오면 안에 칩이 들어서 내가 누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칩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얼굴에 지압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얼굴에 순환을 돕게 해주고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그 칩이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요 그 갈바닉 기계처럼 미세전류가 나오는 마스크도 나왔어요.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은 이제 트렌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 이런 것 중에 저희 아프로든에서는 어떠한 제품들을 내놓았냐면요 바로 눈가를 즉각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아이 패치가 있습니다. 자, 엄청 안 쓰세요 이거. 근데 진짜 안 쓰세요. 자, 이거 아이 패치는요 안에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히아루론산이라는 수분 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처음에 도포를 했었을 때는 약간 따끔따끔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피부를 뚫지는 않아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에 약간의 자극을 주게 되고, 이 히아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수분을요 작게는 300배, 많게는 1000배까지 끌어당겨서 내 피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패치를 눈가에 도포를 붙이실 때에는 앰플을 가볍게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크림을 가볍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 패치를 붙여주시게 되시면요 주변에서 끌어당길 수 있는 수분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눈밑을 훨씬 더 통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지 않아도 지금처럼 가을이나 겨울에는 뭐예요? 눈밑이 자꾸 푸석푸석해지게 되죠. 자, 그럴 때에는 아이 패치를 눈 밑에 붙여놓고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정도 붙여놓으신 다음에 떼게 되면요 한쪽과 하지 않은 쪽의 눈밑의 젊음이 10년에서 5년까지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팔자주름에도 많이 바르시죠? 근데 팔자주름에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처지신 분들, 벌써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피부가 처지신 분들은요 이 팔자주름에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아이패치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도톰하게 올려주는 건데,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벌써 볼이 광대에 있어야 되는 볼이 어디예요? 지금 광대에 있어야 되는 근육이 지금 볼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볼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냥 젊으신 분들이죠. 그냥 잠깐 웃었을 때 약간 조금 들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갓 초기 노화가 일어나시는 분들은 팔자주름에 붙이시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러면 나는 눈가만 붙여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주름 고민되지 않으시나요? 그죠? 나이가 드니까 여기 자꾸 닭껍질처럼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앰플로 뿌려서 껍질 같은 닭껍질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앰플을 뿌려서 촉촉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수분 성분 때문에 약간 토톰해져서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아예 자국이 난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아주 깊게 들어간 주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깊게 들어간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 있죠. 우리가 이 측면보다는, 저는 옆으로 누워자다 보니까 이쪽 측면의 주름이 더 짙어요. 깊어요. 여기보다는. 자, 그러면 조금 얇은 부위 같은데 패치를 붙여요. 그럼 여기가 도톰하게 올라와요. 여러분들 아무리 겨울이, 연말 행사는 대부분 다들 이제 끝내셨죠? 아직 남아 계시죠? 그러면은 대부분 저도 친구들 모이면은 저 연말 밥만 먹는다 그래도 다들 이만큼 푹파인 거 입고 와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미치겠어요. 뭘 바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예요? 우리 얼굴은 돈 주고 리프팅이라도 뭐 해놓으면 되는데, 목은 그것도 되지가 않다 보니까 뭐예요? 그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계속 아이패치 붙이고 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도톰하게 나오면, 가슴은 그녀들이 더 크지만 어떻게 목주름은 내가 더 깨끗하다. 그죠? 가슴은 그녀들이 더 커요. 어쩔 수 없어. 태어고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의대님의 기술을 이렇게 얻지 않은 이상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목주름은 내가 루비셀로 개선할 수 있다. 자, 이 제품 아이에 붙이는 제품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이만큼 활용도가 가능합니다. 자, 눈밑 주름이 걱정되실 때, 눈밑 다크서클이 걱정되실 때, 눈밑이 건조해서 화가 나실 때 눈밑에 붙이세요. 목주름이 짙어질 것 같을 때, 짙어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플럼핑 시키고 싶으실 때 목에다 붙이세요. 시술비보다 싸요. 병원 가는 돈보다 싸고 병원 가는 시간에 그냥 집에서 붙이세요. 그러시면 되는 게 바로 아이패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요.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는 코코넛이라는 열매를 발효시켜서 만든 시트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피부에 발랐을 때 거의 한치처럼 얇은 껍질이 내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죠. 이거 앞뒤 사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시죠? 네. 이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시겠죠? 네. 이거 앞뒤 없어요. 없어요. 앞뒤 없어요. 아무데나 붙이시면 되세요. 필름이 앞뒤가 있죠? 네. 필름을
얼굴에다 붙이진 않으셔. 처음에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양면을 떼는 게 아니라 한 면만 떼가지고 얼굴에 붙이는 팩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양면을 떼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또 중간에 뭐 있어요. 그거 에센스 잘 흡수되라고 그물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물망을 앞뒤는 떼는데 그 그물망을 또 입고 피부에 붙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있어요. 저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분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세요. 앞뒤 필름 떼고 중앙에 있는 그물 빼라고. 그렇게 되면은 붙였을 때 피부에 밀착이 잘 된다고. 그물망 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피부 붙여놓으면 피부에 밀착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펜 뭐야? 라고 컴플레인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네. 죄송해요. 저 최근에 푸팡했던 거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저 정말 그물망 없어요 저희. 최근에 저희 업그레이드 되는데 푸팡했던 거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푸팡하다가 실수한 거 설명했어요. 해서 양쪽 떼어내고 나서 얼굴에 붙이시면 되세요. 근데 어느 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앞뒤가 있지 않아요. 어느 면을 사용해서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앞뒤가 접히는 부분이 있죠. 접혀서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으니까는 안쪽이 당연히 얼굴에 붙이는 쪽이겠거니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뒤 붙여도 상관없으시다고요. 근데 밀착이 더 잘 되는 쪽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는요 줄기세포 배양액이요 앰플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앰플의 3분의 1 정도가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고, 목적은요 피부에 말 그대로 보약을 넣어주려고 만든 게 바로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예요.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을 시켜줘서 피부가 도톰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돼주는 성분들과 그 다음에 피부에 고분자 유화종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넣어서요 계속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해 주시는 것보다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고, 매일매일 사용해 주시는 거는 바로 요 데일리 마스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기 너무 비싸죠? 맞잖아요. 저기 올리브영 가면은 20개 플러스 20개에다가 진짜 20개 플러스 20개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플러스 10개 하게 되면은 한 달 충분히 쓰는데, 이거 데일리로 쓰려면은 한 박스에 5장 들어있고 한 달 쓰려면은 4박스는 사야 되는데 4박스 사게 되면은 2만 원씩 428 8만 원인데,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저렴하지는 않네요. 그죠? 저렴하지는 않는데 데일리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데일리보다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의 데일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를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저 예전에 매일매일 쓰시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쓰시기 벅차시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싸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스크가 비싸지는 이유 2가지. 하나는 시트지의 가격 차이, 또 하나는 에센스의 가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가격이 들 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는요 인체줄기세포 배양액도 같이 넣었고요, 천연에서 추출해낸 인자들을 넣었는데 하나하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지는요 극세사 시트지를 사용했어요. 제가 아까 부직포에서 면으로 넘어갔었을 때 부직포가 구멍이 숭숭숭 나 있으니까 에센스가 고여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넘어간 게 면인데 면도 그닥 차이는 없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극세사 시트지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바이오셀룰로스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셀룰로스 시트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데일리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셀룰로스 마스크만큼 에센스를 머금고 있때 조금 더 저렴하면 훨씬 더 좋겠죠. 팩이 효과가 나타나야지 팩인 거잖아요. 모든 제품들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극세사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겨울에 아마 무릎 담요, 쇼파에서 사용하는 무릎 담요, 그다음에 덮는 이불 중에 극세사의 이불이나 담요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뜻하니까. 왜 그러면은 거의 구스 이불만큼 따뜻하죠. 그래도 구스가 더 따뜻한 건 알고 있어요. 했는데 왜 얘가 더 따뜻할까요? 다른 담요들에 비해서. 보온이 잘 돼. 그죠? 근데 가벼워. 무겁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엄마 시집 올 때처럼 그런 광목 이불 아니어서 무겁지 않아. 대신 따뜻해.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천을 조직을 할 때 가로, 세로로 조직이 이어지죠. 여기는 가로, 세로 조직에 또 한 번 수직으로 또 조직이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러니까 심어놓는 거예요. 가로, 세로 조직 사이사이에 심어놔요. 또 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심어놓은 실을 짧게 잘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원단에 비해서 이 심어놓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기를 합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덮자마자 따뜻하진 않잖아요. 내가 덮고 있었을 때 보온성이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 그대로 어떻게 시트지에 적용을 한 거예요. 면 시트지 같은 경우, 면이나 부직포 시트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조직에 에센스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피부에 올려놓게 되면은 고여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고여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극세사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심었어요. 심은 원단을 잘게 잘라서 거기에 에센스들이 둘러붙어 있으면 에센스가 잘 흐르지 않아요. 100%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 있었을 때 내가 옆으로 누웠을 때 부직포나 면 시트지를 붙이고 앉아 있었을 때보다 흘러내리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더딘 거예요. 옆으로. 그다음에 내가 누워 있었을 때 고여 있는 에센스의 함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 베이스를 가지고 간 뒤에 그다음에 수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수분을 공급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공급되어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피부는 흡수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피부에 수분 어떻게 공급해줘야 돼요? 응? 맞아요. 물 많이 마시면 되세요. 우리가 뭔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려면요, 물 마셔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화장품으로는 수분 공급 못해요. 표면에 메말라 있는 걸 그냥 촉촉하게 적셔줄 수는 있어요. 화장품이 쪼글쪼글 되어 있는 거 적셔줄 수 있는데 여기다 공급은 못해요. 그럼 공급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직 내가 마셔줘야 돼요. 커피 말고 물 마셔주셔야 되시고요. 녹차 말고 물 마셔주셔야 되세요. 그다음 보리차까지 괜찮아요. 둥글레차까지는 내 몸에서 빼내는 성분들이 아니에요. 보리차, 둥글레차,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물, 옥수수는 배출돼요. 옥수수 수염차 붓기 되고 엄청 좋아요. 쫙쫙 배출돼요. 아키라. 네? 아큐라 먹어주면 되죠. 그래서 물과 함께 아큐락을 먹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꽉 잠가주죠. 그래서 물 드셔야 되세요. 아큐락 드시면서 물 드셔주시면은 피부 속에서 물을 꽉 잠굽니다. 자, 그러면은 잠가 놓으면은 피부에서 장벽이 잘 형성이 되어서 또 피부 밖으로 증발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바로 오메가3와 9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먹어줬던 물,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먹어줬던 아큐락의 성분들이 어떻게 못 나가냐면 피부 밖으로 손실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피부 건조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지금 이 팩을 사용하시겠죠. 나 피부가 요즘 너무 당겨. 좀 촉촉해지는데 도움을 좀 더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모이스트 팩을 마스크를 사용하실 텐데, 건조하신 분들은요, 수분 공급, 건조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피부 산화가 잘 돼요. 피부 산화가 잘 돼요. 우리가 잘라놓은 사과에 랩을 덮어놓는 것과 랩을 덮어놓지 않았을 때 어디가 더 빨리 갈변이 돼요? 그죠? 랩 안 덮어놓은 게 갈변이 잘 되죠. 즉 내가 건조하다 느끼는 순간 나는 빠르게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노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화가 진행이 된다. 좀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또 한 해 지나가는데 정말 지글지글 맞아 죽겠어요, 진짜.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는요, 베리 성분들을 넣었어요. 산딸기라든지 블루베리에 이런 베리 성분들을 넣어서 피부가 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항산화 기능들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같이 넣었어요. 즉 일반적인 그냥 수분 공급해 주는구나, 피부 표피 불려가지고는 피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해주는 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마셔주시고 먹어주신 영양제와 수분을 손실되지 않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건조로 인해서 피부가 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
유지한다라는 게 바로 모이스팩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딩팩이에요. 이거 여름에만 사용하면 되는 팩이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수딩은. 우리에게 수딩은 뭐예요? 우리에게 수딩이란 진정. 그럼 진정은 언제 해주면 돼요? 민간. 응? 건조할 때. 건조할 때. 맞아요. 건조할 때 1차적으로 진정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 넣어줘야 돼요. 건조해졌을 때. 바짝 달궈진 프라이팬이나 팬 위에 팬을 먼저 식힌 다음에 물을 부어야지 팬이 안 상하지. 바로 거기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물방울이 튀거나 아니면 팬이 손상이 되죠. 똑같이 극심한 진정이나 아니면은 극심한 예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차적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난 뒤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게 그 목적입니다. 자, 여기 사용되는 수딩팩에 사용되는 성분들은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우리가 햇볕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일어났었을 때 그러면 여름철에 사용하면 되는 거네 라고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햇볕이 여름철에만 있나요? 사시사철에 있는 게 햇볕이죠. 그 다음에 네, 맞아요. 이런 등들도 조명들도 우리에게는 빛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빛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불을 켜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신문이나 책을 읽을 수 있으면요, 그때부터 자외선의 공격을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굳이 내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봐야지만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자외선이 집안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마판도 다 치고 계시면 되세요. 불 안 켜시고. 그러면 자외선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럴 때마다 계속 나도 모르게 공격받고 있는 햇볕으로부터 내 피부가 자극이 받아서 건조하신 분들은 예민으로 바뀌고, 나는 청상 피부였는데 자꾸 건조한 피부로 바뀌고, 지성이었는데도 예전만큼 피부지 분비가 되지 않아서 자꾸 피부가 예민해지시는 분들, 그 다음에 피부에 따가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 병풀 추출물이나 아니면 한련초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이외에 여기에는 허브 성분들이 들어있죠. 페퍼민트나 그다음에 라즈베리 성분, 그다음에 로즈마리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활력을 넣어줘서 피부가 다시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수딩 마스크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10+10 마스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비싼 마스크가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본연의 해야 될 능력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은 초년생 이제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죠. 20대 초반, 20대 중후반들이죠. 자, 왜 여러분들은 사회 초년생과 그 다음에 한 회사의 임원급과 비교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같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의 직급과 지금 새로 시작하는 파트너분들이 있으시죠? 능력이 똑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폰서분들이 파트너분들이 이끌고 가시는 거고, 열심히 교육을 하셔서 리더로 같이 손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이거 부직포나 아니면 면으로 되어 있고 10+10의 마스크와 등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이거 더 이상 가격이 내릴 수가 없어요. 이 팩은 없애면 없애지 가격을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격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이 팩 하나하나를 만들어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간다면은 이 팩을 매일매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내 피부에 슈링크 한 번 100샷 맞으려고 해도 55,000원이에요. 100샷. 한 번 맞는데 55,000원이었는데 100샷으로는 지금 우리는요, 팩도 없어요. 못해도 400샷, 500샷 정도 맞으면 8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병원에 간다라는 건 내가 묻어졌으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복구시켜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미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 안 가도 되고, 여기 지금 오래 사용하신 분들 병원 안 다니시잖아요. 그죠? 자, 그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마스크팩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바이타팩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을 넣어놨어요. 레몬을 넣어놨는데, 그럼 비타민 C 하면은 미백에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미백이 효과적이긴 한데, 미백보다는요,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자거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그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어디에 먼저 티가 나요? 그렇죠. 얼굴이 칙칙해지기 시작하죠.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얼굴 칙칙하다 못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거무튀튀하게 생기고 기미까지도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피부색이 바뀌었을 때 피부색을 원래대로 되돌려줄 수 있게 도와주는 팩이 바로 이 바이탈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원리에서 피부색을 되돌려줄 수 있게 되냐면요. 비타민C가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코티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 물질들을 어떻게 해요?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즉 산화 물질이 나오는 것들을 얘가 산화가 잘 되지 않게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중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 드세요? 꼭 안 먹. 그렇죠. 비타민C 무조건 드시잖아요. 아마 비타민C 요즘에 가방에 하나씩 안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없으실걸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내가 비타민C 먹는 걸 어떻게 해요? 피부에도 같이 먹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늘 또 다른 분들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괜찮다라고 뒤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그거 이겨내고 나면 나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맞아요. 힘들어요, 거절당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피부에 색소가 있으셨던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은 건데, 자, 여기에는요 작약꽃 추출물과 그 다음에 마돈나 백화꽃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우리 피부 속에서 이 색소 멜라닌이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멜라닌은 뭐 햇볕에 의해서도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올라오게 되고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도 올라오게 돼서 기미라든지 그 다음에 주근깨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검버섯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올라왔었을 때 색소가 피부 밑에서부터 피부 표면까지 올라올 때 중간에 딱 잘라주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게, 아예 만들어주지 못하게 딱 멈춰주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있을 때 색이 짙게 변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덜 짙은 상태에서 피부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시게, 앰플과 함께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시게 되시면요,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없어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연해집니다. 연해만 줘도 우리가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 피부가 어때요? 훨씬 더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아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팩은요, 지금 대부분 자녀들이 지금 20대가 없는 걸로 20대가 없습니다. 그죠? 아, 죄송해요. 어디? 다 20대였는데, 그러네. 다 20대였는데 제가 못 알아봤네요. 죄송해요. 눈도 노화가 오나봐요. 죄송해요. 다 20대였는데 잊어보니까는 아니네. 자, 이 탄력팩은요, 여러분들 노화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25세 이상, 그 다음에 30대 초반, 또 23세. 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연구가 되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있는데, 즉 2차 성징기 18살 18살에서 그러니까 18살 전까지는요 계속 내 몸에서 재생산이 돼요. 뭔가 사라지면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은 피곤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 보세요. 얘네들 빨리 재우려면은 열심히 놀려놔야지. 그래야지 푹 자서 내 자유 시간을 얻지. 아까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놀려놨어요. 내가 또 죽을 정도로 힘들게 같이 놀아놨어. 나는 지쳐서 쓰러졌는데 쟤는 조금 있다 보면 또 되죠. 걔네들은 피부에 몸속에 젖살이라는 게 안 쌓인대요. 젖살이라는 게 분비되자마자 얘네들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내 몸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극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원래 몸속에 있는 항산화 수치가 극대화가 되어 있으니까 늙을 일이 없어.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18살까지. 18살부터는 이제는 여태까지 극대화되어 있는 거를 조금씩 이제 꺼내먹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대나 30대까지는 아직까지도 한 80%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80대 후반부터 이제 40대에서부터 어떻게 한 60%, 50대 되면 이제 절반, 60대 되면 이제 완전히 80대, 70대는 이제 한 20%밖에 안 남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안티에이징 관리를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겠어요?
18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근데 18살인 친구들, 그 다음에 지금 20살인 친구들 얼굴에 탄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죠? 병원에 가서 한 번만 앉아보셔요. 앉아서 한 번만 구경해 보셔요. 진짜 오는 애들이 대부분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보톡스요 20대 초반에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때 보톡스를 그러니까 주름이 생겨서 맞는 게 아니라 걔는 V라인 만들려고, 그러니까 근육을 작게 만들어서 V라인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 슈링크 그때부터 맞아요. 자, 이거 세상 큰일 났네, 얘네들이 어쩌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제품을 지금 몇 살서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 자, 30대까지는 별로 티 안 나요.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는 내 친구와 내가 언니 동생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자, 40대가 되었을 때는 이모와 조카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50대, 60대가 되었을 땐 딸과 엄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안 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비싸다고 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동백꽃 오일 넣었고요. 다마스크 장미 성분 넣었어요. 다마스크 장미 성분 수분으로 으뜸인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는 장미꽃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동백꽃 오일 성분은요, 우리 피부는 다 뭘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과 단백질의 결합량을 엄청나게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동백꽃 오일 성분이고, 그 성분이 그렇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언제부터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먼저 알고 썼던 게 바로 동백꽃 오일 성분이에요. 자, 누구랑 같이 쓰라고요? 딸이랑 같이 쓰셔요. 딸 없으신 분들 아들하고도 같이 쓰셔요. 자, 그럼 난 자식이 없다, 조카하고 같이 쓰세요. 아시겠죠? 혼자 쓸 일 없습니다. 좋은 거는 나눠야지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까지 발랐으면 마스크에서 모두 떼어내고 그 다음에 크림을 안 바르시더라고요. 정말요? 안 바르시는 분들에게는 꼭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 내용을. 자, 왜냐면 마스크까지는 뭐예요? 에센스를 발라놓은 상태예요. 에센스를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로? 그 에센스가 증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크림을 바르셔야 되세요. 자, 인텐시브 포유 크림 같은 경우는요, 안에 세라마이드 MP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세라마이드 MP 성분은 가출하게 들어있는 세라마이드 성분과 동일해요. 먹는 거랑 동일한데, 즉 우리 피부 사이사이에 시멘트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막을 형성시켜주는데, 이 세라마이드 MP 성분은 한 단계 세라마이드보다 더 높은 성분입니다. 자, 벽돌이 있죠? 벽돌을 붙이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라놓죠? 자,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세라마이드만 도포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벽면을 어떻게 해요? 미장을 합니다. 시멘트 다시 한번. 그게 바로 세라마이드 MP예요. 그럼 어떤 벽이 더 튼튼해요? 아,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아니, 진짜, 저 뒤에 박세현 선생님 저 뒤에서. 알았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외출하실 때는 꼭 선크림 발라주셔야 되시는데, 저희 선크림 자꾸 백탁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선크림은 두 가지의 성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 표면에서 빛 반사를 시키는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흡수가 되어서 내 몸으로 배출시키는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빛 반사를 시키는 성분은 광물질을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간의 백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피부 표면을 도포시켜야 되기 때문에 색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색이는 게 너무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학적인 성분을 피부에 발라서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백탁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이 없어서 피부에 끈적이지 않고 밀착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트러블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깨끗하게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되세요. 그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지금 저희처럼 약간의 백탁이 나타나는 거는 광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나노의 입자로 갈아가지고 피부에 도포를 했기 때문에 이 광물질의 색상이 피부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많은 이제 기술들이 발달이 돼서 이게 광물질의 색상을 전혀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냐면 톤업 크림이라고 선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메이크업 베이스가 색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베이스 단계를 뛰어넘어서 선크림만 바르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이크업을 하게 되시면은 요게 조금 더 피부의 밀착감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비크림으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선크림이 약간의 피부 톤을 보정하는 데 사용되기에 훨씬 더 좋은 선크림이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F 지수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수가 PA 4개여서 식약청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최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검게 만들거나 주근깨나 기미를 만들어주는 성분도 최대 지수로 차단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피부를 노화시키는 자외선도 최대 지수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하실 때 엄지손톱만큼 짜주시고 한 번에 다 바르게 되시면 백탁이 너무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얼굴에 도포를 해주시고 먼저 두드려서 퍼발라주셔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은 롤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것마저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손에 묻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올리브영 가면은 삼각 퍼프요. 이만큼 한 봉다리에 3,000원에 팔아요. 그걸로 바르시면 되세요. 그걸로 바르시거나 아니면 쿠션 퍼프로 바르셔도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씻어내야 되죠. 실키 클렌저 약간의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약산성으로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그 선크림이라든지 메이크업들은요 빠르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거를 하실 때는 워터프루프는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터프루프는 따로 제거하시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젖은 손으로 러빙을 하셔야지 거품이 납니다. 마른 손으로 러빙하면 거품 안 나요. 젖은 손으로 러빙을 하셔야지만 처음에 마시멜로우 같은 제형이 생크림의 제형으로 바뀌고 얼굴에 도포했을 때는 크림의 제형으로 녹아서 얼굴에 있는 메이크업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자, 밀크필 넘어가고요. 자, 이거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추천 끝났죠? 네. 이거 상품이 아직 안 나갔어요. 상품 이거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루이비통백 하나만 나갔어요. 나머지 분들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루이비통백 하나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 있어요. 남아있는 거에 이게 남았나? 네. 지금 2만원, 저 371명 중에서 370명 남아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갔어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설마 지금 샤넬백이 샤넬백 안 찾으러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안 나가시고 2등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가방 하나만 저희가 지금 배송시켜드리고 나머지 그대로 여기 있어요. 자, 도전 한번 해보시길 바라시고요. 자, 내일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네.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보내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얼굴 뵐 때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